그런 후기도 많이 봤어요. 이거를 보이러브 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데미안이랑 싱클레어랑 키스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전문학의 향기가 있는 이유와 진서의 낭만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진서님, 저희 저번 시간에 헤르만 헤세의 삶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데미안에 대해서도 이제 줄거리를 파악해봤는데 이제 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좋습니다. 데미안 접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좋았던 책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게 됐잖아요. 다시 읽을수록 또 더 보이는 문장들이 많아지고 또 새롭게 다가오는 문장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하는 재미가 있는 책이에요. 왜냐면 헤르만 헤세의 깊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파고 내가 내면이 깊어질수록 많은 게 발견되고 이런 책이어서 나의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아 실현이 무엇인지 안내해주는 책이라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읽으셨을 때가 언제예요? 오래됐는데 그래도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때와의 차이점이 있으세요? 많죠. 그때는 카인과 아벨이나 뭐 베아트리체나 아브락삭스나 에바 부인에 대해서 사회적 관념에서는 좀 벗어난 이야기들이잖아요.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들이죠, 사실. 저 약간 그리고 철학적이고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이니까 불편했죠. 그냥 문학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읽었던 기억이 더 강해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지. 그래도 누구나 읽어도 좋은 게 새는 알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친다. 알은 세계다. 유명한 문구들 하나하나들은 너무 도움이 되는 게 많지만 저는 이 전체적인 결과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해석하면서 읽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어려워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스토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어서 맞아요. 철학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배제하고 읽어도 재미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구 자체들이 그냥 문장 자체가 너무 좋은 문장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런 후기도 많이 봤어요. 이거를 보이러브 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데미안이랑 싱클레어랑 키스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입맞춤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 거를 동성애에 대한 걸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관점이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저도 근데 20살에 처음 읽고 그때도 이해는 못했어요. 카인과 아벨 이야기나 예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어려워서 이해를 잘 못했었고 이해를 했던 게 한 사람을 좀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그런 조력자와 미성숙한 청년의 우정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집필한 첫 장평 소설인 레지스탕스가 저의 목적이 좀 그거였어요. 한국의 데미안을 집필하고 싶었고 이 서사 구조가 사실 비슷하거든요. 학창 시절에 좀 고통받는 그런 친구를 좀 신비로운 친구가 나타나서 구원해주고 사라지는 그런 플롯을 좀 가져왔어요. 그만큼 데미안을 읽고 영향을 받았던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 작품을 능가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 작품을 닮은 무언가를 창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그 정도로 제 삶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소설이고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소설이었어요. 그만큼 좋아해서 무덤도 찾아갔다 왔고 그 헤르만 헤세가 전하고자 하는 이 개념들이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읽었지만 헤르만 헤세의 소설 속에는 다 약간 이분법적인 세계, 이 양분화되어 있는 이걸 깨어내고 내 안에 진정한 나의 소리, 나의 내면의 길을 찾자라는 게 일관되게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되게 저는 시야가 많이 넓어져서 저한테 진짜 스승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미안의 시사점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선과 악을 경계짓지 않고 악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는 배우고 진서님이 줄거리 요약해 주실 때 두 세계를 표현하잖아요. 밝은 쪽과 어두운 쪽. 근데 이거가 성장기에 계속 대비가 돼요. 학교와 그런 불량배들, 피스토리우스와 데미안. 선과 악의 모호한 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선으로 확 갔다가 악으로 확 갔다가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금지된 규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모든 것들을 사유하고 그 속에서 진정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거를 좀 사유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신이 아브락삭스로 날아가야 되잖아요. 아브락삭스에게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이 닮아있는 게 에바 부인이고 결국은 그 경계가 다 허물어진 남과 여도 사라지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역할도 사라진 그런 한 존재가 사실 완성된 하나의 존재다라고 이해하는 것까지는 되게 많이 오래 걸리긴 했던 것 같아요. 좀 문제점이 저는
어린 시절에는 무작정 좋아했었거든요. 이 스토리를. 근데 네.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모호한 지점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이 무너진 경계에서 데미안을 닮은 나 자신을 발견했고 네. 이제 나는 어떤 키를 가졌기 때문에 내 속으로 열쇠를 열고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안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어서 자기에게로 이르는 해답을 준 게 아니라 모호한 지점만 선사해주지 않나 파악하게 되더라고요. 자기에게로 이르는 길을 설명한 책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에게 이르는 길이라는 게 사실 너무 모호하게 메시지를 주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네. 혼란이 가중이 될 것 같아요. 나에게로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과 악을 무너뜨리고 사유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찾지? 이런 좀 모호성을 주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데미안이랑 키스하고 네. 뽀뽀를 하고 사라지고 데미안이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 내 안에 데미안이란 친구, 나의 내면에 이르는 길을 찾은 건데 네. 이게 뭘 통해서 찾은 건지가 되게 모호한, 네, 애매하잖아요. 자신의 내면으로 이르는 길을 찾는 소설로 되게 유명한데, 사실은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느낀 게, 회세가 자기에게로 이르는 여정을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투쟁기만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요 알에서 벗어나는 방법. 알이라는 게 사유의 한계, 경험의 한계, 나의 출신의 한계, 이런 것들이잖아요. 사실 병아리 같은 것도 이거를 깨고 나오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지만 사실 그 다음이 더 어려운 난관들이 많잖아요. 뭐 맹수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팔려갈지도 모르고, 난관들이 오히려 알을 깨고 나오면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미안이라는 게 엄청나게 뭐 세상을 이겨내는 방법과 가장 올바른 길, 이런 거를 제시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해야 된다. 나를 벗어날 수 있는, 지금 나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요 알을 깨는 방법을 그냥 갖고 있는 그런 소설 같아요.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려면, 나의 자신의 나의 소리를 듣고 나의 길을 찾아가려면 일단 편견이라는 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사랑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게 약간 너무 멀리 있는 이야기니까 이게 뭐지? 약간 이런 내면의 길을 찾으려면 아브락사스로 나아가야 된다는데 그 아브락사스라는 개념, 에바 부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어렵게 관념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한 번에 쉽지가 않은 이게 것 같아요. 싱클레어의 대학 시절을 보면 니체에 흠뻑 빠지잖아요. 초인 사상이랑도 또 많이 닮아 있어요. 선악을 무너뜨리고 종교적인 관습도 버리고 사회적인 규약도 버리고 그 위에서 무언가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초인 사상도 똑같아요. 세상의 도덕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인간이 서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제시를 안 했거든요. 그 답이 유리알 유이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 그런, 인류애. 맞아요. 모색에서 답을 못 찾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유리알 유이라는 게 해세가 말년에 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데 만약에 자기 안에서 답을 찾았다면 다른 소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자기에게로 가는 길을 되게 모색하는 청년이 결국에는 아이에게 새로운 길을 인도해주고 죽어요. 데미안이 돼서 죽는 거죠. 완전히 나에게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데미안 같은 존재가 되어서 떠나주는 거죠. 자아 탐구를 해야 되고, 자아 탐구를 하다 보면 자기를 깨뜨려야 되고, 그러면서 내면의 자신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 자아 실현을 하는 방법이 아이를 구하는 것처럼 이 인류의 마음을 가지고 그걸 실현해가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학으로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인간에게 내면으로 이르는 방법과 자아 실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걸로 나아가는 게 이제 인간의 숙명처럼 느낀 게 아닐까. 데미안을 좋아하신 분들이 있나? 데미안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데미안을 읽고 유리알 유이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거 무조건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대에 여기에 갇혀 있었거든요. 무언가를 찾고 싶고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나다운 가치를 찾고 싶고 이런 마음이 컸는데 유리알 유이를 읽어보니까 사랑이라는 더 큰 가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데미안이 여기 있다면 유리알 유이는 더 큰 세계를 좀 알려주거든요.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이거는 지구라면, 그러니까 내가 지구 한가운데 있는 거라면 유리알 유이는 약간 태양의 입장이라고 해야 될까? 우주에서 지구를 지켜보는 입장.
데미안 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써서 문학으로 표현해서 이걸 대중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남겼다는 이 행위가 인류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내가 아는 깨달은 걸 사람들에게 데미안을 선물해주는 전달을 하려고 노력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유리알 루이에 나오는 마지막 아이를 구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는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진서님은 데미안 같은 존재가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정말요? 네. 그런 영적인 인도를 해주는 분이 있어요? 저. 스스로? 저 일기를 쓸 때도 제 3자화해서 진서야 이렇게 대화를 해요. 너가 지금 뭐가 두려운 것 같니? 이런 걸 질문을 하기도 하고 좀 멀리서 나의 고민을 바라보면 되게 사소한 걸로 괴로워하고 제3자 있는 입장에서 제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게 좀 오그라들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진서가 그런 걸로 고민을 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이걸 이렇게 멀리서 보면 프란츠 크로머처럼 지나고 나면 별일이 아닐 거고 너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아닐 수 있는데 너무 문제 한가운데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 안에서 데미안을 발견합니다.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신간 준비하면서 새벽까지 이제 퇴고를 하거든요. 새벽에 이제 잠깐 숨 좀 돌리려고 제 작업실 밖으로 나오거든요. 종종 제 작업실이 있는 데가 가로등 하나밖에 없어요.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어요.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서 내가 나왔는데 비를 맞고 있는 건지 안 맞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가로등을 바라보니까 이 빗줄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은 내가 젖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봤던 것처럼 가로등을 바라본다면은 지금 현 상황, 비가 어느 정도 내리고 있고 우산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관점을 바꿔주는 소설로 데미안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데미안이랑 헤르만 헤세를 통해서 많이 또 영향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명상을 하잖아요. 그거의 계기가 된 사람이에요.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가 여기도 명상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게 다가왔거든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헤르만 헤세의 글들에는 그런 명상을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고 시타르타도 완전 인도 불교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헤르만 헤세를 동경하다 보니까 이거 명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되게 그 진입장벽을 낮춰줬던. 저 같은 경우도 데미안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레지스탕스 얘기했는데 제가 진서님한테 데미안 같은 존재가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네네. 저는 없어가지고 소설 속에서 그런 데미안 같은 존재를 창조했던 것 같아요. 문학이 그럼 데미안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그쵸, 저한테는 데미안 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만을 위한 사실 데미안을 만든 게 레지스탕스에 담겨있죠. 제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결론을 요약해보자면 데미안은 우리의 삶의 영적인 길을 안내하는 우리 자신의 안내자이다. 그러면 저희 다음에는 그 서머신 몸의 달과 식스펜스라는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